윤영선 국민의힘 후보를 만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형선입니다. 예, 진중권 반갑습니다. 작가 그리고 김성애 소장도 함께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이재명 후보와의 대결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이게 초접전 양상으로 각종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네요. 후보님 예.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워낙에 이재명 후보가 오지 말아야 할 곳을 오신 거죠. 예. 사실은 성남 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일 잘했다고 늘상 자랑하시고 거기에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예, 거기를 피해서 우리 계양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 여기로 오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계양 구민들을 이용해서 정치적 욕심을 채우고 방탄조끼 입고 불체포 특권 같은 예, 그런 특권을 드리겠다고 오신 걸 우리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계양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비전도 갖지 않으셨던 거고 또 언제 갈지 모르는 후보죠. 예, 당연히 처음 여론조사는 인지도나 지명대 영향을 받으니까 그랬지만 저희는 사실은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 오면 날부터 저희는 지역 그 유권자들의 그 여론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전에 했던 선거보다 여기가 사실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죠. 예, 민주당이 텃밭이었죠. 사실은. 예, 그렇지만 이번 선거는 아닌 것 같다. 이번에는 아니다. 생각했고, 예, 특히 그 민주당을 지지했고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특히 호남 민심이 중요한데 호남 민심에서 야 이건 아니야. 이건 해야 되는 뭐야. 뭐 우리 계양이 뭐 후보도 아니고 그렇게 만만한가. 뭐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 네. 반응은 다르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라 실제 투표 참여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군요. 실제로 투표 참여는 중요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는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구도가. 그래서 부동층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분이 너무나 많은데 예. 이분들이 얼마만큼 투표에 참여해 주시냐가 사실은 선거 결과는 좌우할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민심의 분위기는 저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야, 세상에 유권자하고 이렇게 싸우며 돌아다니고 난 처음 봤다. 가는 곳마다 시끄럽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렇게 유세하면은 경찰들이 여러 분이 나오시다고 저 나올 때는 저기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대선 후보에서 그랬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사고 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사고 날까봐 유권자들이 워낙 거세게 항의한 분들이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고 사실은 뭐 저희가 그동안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민심의 그 바닥 정서는 큰 거함이 침몰될 때 천천히 침몰되듯이 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저는 확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 작가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가지고 이분이 네. 기자회견을 열고 26일이죠. 민영화 예. 금지법을 제1법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예. 지역 공약하고는 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 지금도 착각하고 있다고. 여기는 계양을 계산 1, 2, 3, 4동, 계양 1, 2, 3동 지역 일구 대표를 뽑는 곳인데 예. 이재명 후보는 여기 우리 계양 그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공약집도 보면 거의 뜬구름 잡는 식이고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뭐 공약 구체적으로 발표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제 짜깁기 해가지고 황당한 공약들을 이제 이후에 공약집에는 없는데 이후에 막 발표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 황당한 공약들 많이 합니다. 100년 후에 될까 말까 공약들을. 100년 후에 될까? 그런 게 어떤 겁니까? 예. 가령 이런 거죠. 김포공항을 없애고 거기에 그 100년 후에나 될 수 있는 공약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 30년에는 가능치 않을 것 같습니다. 20년은 최소한도.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님이랑 토론도 녹화를 해보셨는데 그 후보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후보님이야말로 인천 계양을 발전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발전 방안이 없는 후보다라고 평가를 하시더군요. 저는 이재명 후보님 뭘 보고 또 한번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분이 적반하장의 말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적반하장. 적반하장. 무슨 의미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대장동 게이트 꺼내지도 않는데 대장동 게이트 먼저 꺼내면서
적반하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토론하실 때? 예. 그 적반하장으로 자신은 잘못이 없고 우리 당이 잘못했대요. 대장동들이 이렇게 주범이 우리 당이 됩니다. 그분 얘기가 그런 본인이 이제 적반하장으로 자기를 뒤집어 씌우는데요. 수사받고 깨끗하게 하면 좋을 일을. 어쨌든 결론은 그분의 화법이나 그런 것들이 나는 이재명 후보가 일을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그분이 자신이 좀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좀 때로는 좀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 제가 이렇게 만나보기로는 참 진실성이 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모든 걸 말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예. 당신이 하신 말 다음날 기억 못할 것 같은데 그 양반? 근데 예. 그 아까 김포공항 이전 말씀하셔가지고 좀 예. 궁금한 게 김포공항 이전을 하면 거기 항공수요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토론을 어떤 거요? 해보셨습니까? 예? 김포공항 이전을 하겠다고 하시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김포공항에는 지금 항공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자주 그렇죠. 이용하는데 예. 그렇다면 그 뭐 대안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하는데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 저도 이제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여기 소음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당협위원장 7년째 하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생존권 위협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김포공항 이전에 대한 것도 제가 이번에 대선 공약을 넣어보려고 우리 중앙당에 질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상황 이런 얘기를 듣고 대선 공약을 뺐는데 그 이재명 후보도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선 공약에 자기도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안 넣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어제는 갑자기 대선 공약에 넣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걸 하겠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거 예.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대선 끝나고 2달 만에 그 문제점이 다 해결됐습니까? 대선 공약에도 못 넣은 거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2달 만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거는 그냥 표를 알겠습니다. 얻기 위해서. 후보님, 정말, 그러면 우리 윤영선 후보님은 인천 개항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오늘 또 저희 그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치의장을 포함한 이준석 대표 등 모든 그 지도부가 개항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원내 대책회를 해서 이번 보궐선거 개항을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항을의 공약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하시면서 한 가지 당장 확인하고 간 게 여기에 50년 된 탄약고, 구련 탄약고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도심 한가운데로 두면서 우리 개항의 발전 장애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약고요? 예, 탄약고가 있어요. 도심 한가운데. 어허. 그래서 이걸 옮기자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전 송영길 의원이 이거 군사시설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군사시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군사시설 옮기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옮겨야 될 당위성이 너무나 있거든요. 주위에 인구 밀집적 있고 위험한 시설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정치부 의장과 권성동 대표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탄약고 옮기겠다. 청사진을 내겠다, 옮기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또 저쪽에 이재명 후보 측은 탄약고 얘기를 또 언급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탄약고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탄약고 규제 완화하겠다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탄약고 시설 현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탄약고는 당연히 현대화해야죠. 다음 이전할 때는. 그런데 여기 지금 지상에 노출돼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탄약고가 있는 한 그 지역은 다 군사 보호지역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탄약고가 있는 한. 탄약고 옮기면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탄약고 외에 또 어떤 공약이 있으신지요? 예? 탄약고 옮기는 거 외에 또 후보님의 공약이 또 무슨 비전이 있으신지?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 공약입니다. 교통이요. 뻥 뚫린 개양. 뻥 뚫린 개양. 뭐냐면 일단 서울 지하철 9호선 개양에 직접 개양에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항철도 연결했다는 건데 우리가 개양역에서만 해도 하루에 5만 명을 이용하고 이 중에 상당수가 김포공항에서 9호선을 갈아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 9호선과 개양 그 공항철도 연결하는 그 간담회를 한번 갖고 제가 현장을 들어가서 지하 4층입니다. 지하 4층에 그 전동차 조종석에 타고 한 바퀴 돌아서 나왔는데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서울 지하철선 직류구, 인천공항철도는 교류인데 교류 직류만 혼용할 수 있는 전동차만 구입하면 되고 9호선을 연결시키겠다. 계양까지.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지자체 간에 운영에 대한 합의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 인천시장 우리가 들 거고 서울시장 우리가 들 거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합의된 거 없는데 합의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예. 아직도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 왜냐하면 이 지역에 항상 정치적 그 권력자는 민주당이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항상 찍어서 뽑아주니까 그런 고민 하나도 안 했던 건데 이거는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일이고 예. 또 대통령 공약 중에 GTX-T 조기 있는 GTX-T 조기 유치로 강남 계양 30분 거리 만들겠다. 알겠습니다, 얘기였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고 저희 공약인데 인천 순환선 3호선 해서 예. 인구 밀집 지역이면서 대중교통이 아주 열악한 동양역과 계양 구청역을 신설하겠다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후보님. 중요한 시간이 좀 거예요. 많이 없어서요. 예. 그 후보님 그 주소지 논란 있네요. 선거 직전까지 예. 후보님 주소가 목동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저희 CBS에 있는 거. 그분에 대해서 말씀은 제가 이제 이 지역에 계속 오래 거주했다가 얼마 전에 예. 작년이 그죠? 작년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목동에 집 하나 있는 거 맞아요. 집 한 채 있는데 집사람이 여기 집 한 채 장만하라고 했는데 거기 팔고 여기 사들 못했고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예. 집 주인이 자기 2주택 문제로다가 집을 이제 긴급히 팔아야 되는데 비워달라고 해서 인천 집을. 인천 집을 그래서 예. 제가 그러면 잠깐 뭐 주소지 이전해야 되겠다 하고 좀 편의를 봐도 이걸 했다 몇 개월 지난 거예요. 그러다 금년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쪽으로 다시 이제 집을 계약했는데 예. 3월달에 그 위에 보궐선거가 생겨 말도 안 되는 제 되지도 않을 서울시장 하겠다고 송영길 의원이 정말 국민 혈세하는 보궐선거를 만들어놔가지고 갑자기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보궐선거 공고한 날쯤 해가지고 제가 여기 이사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걸려가지고 제가 계약을 알겠습니다.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25년 첫 세대, 25일 철세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그걸로 물타기 하려고 계속 네거티브 하고 있고요. 그 25년 동안 인천에 사신 거 후보님, 맞습니까? 지금 25년 내내 산 건 아니죠. 그럼 25년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지. 후보님 그제 KBS 인터뷰에 보니까 자녀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뭐 목동집 구입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부 이제 주소를 목동에 간게 있죠. 저는 그냥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25년 그럼 동안 학교를 계양에서 나오셨나요? 목동에서 나오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여기 당해자 있죠. 제가 한 가지 확실한 초등학교를 예.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예. 하루도 빠짐없이 계양에서 계양 주민들을 만나고 계양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계양도 식사하고 계양에 세금 냈고 계양 주민들을 또 일자리를 만들었고 제가 한 10만 명 정도 계양 주민들을 진료했고 계양에서 봉사활동했고 계양 아이들 그러니까 계양에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근무하신 그렇죠. 거고 그렇죠. 사신 거는 네네. 목동에 사신 것도 꽤 있으신 거고 뭐 그런 거네요, 그죠? 일정 기간 예전에 이제 정치하기 전에 있었던 정도 있었긴 했죠. 보령시 논밭 그 논란도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위탁 경영 제가 하신 거였습니까? 예, 제가 이거를 전혀 이제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저한테 그 생활비나 병간비 어차피 제가 냈던 건데 그런 걸 내면서 이제 저한테 그걸 주셨는데 그게 이제 상속이 아니고 이제 매매를 해가지고 받았는데 예. 이제 저희 고향이고 저희 살고 있는 집에서 2km 이내에 있고 그런 곳인데 이제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그런 절차를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가 생겨서 제가 완전히 얘기는 우리 형님한테 얘기 듣기는 그 사법조사에서 서류를 썼고 그 합법하게 다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게 뭐 크게 불법적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게 절대로 이제 부동산 투기로 한 것도 아니고 땅값도 내렸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그리고 저는 그걸 자녀들한테 또 남겨주고 싶었던 땅입니다. 영농 계획서가 후보님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럼 후보님이 쓰신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제가 쓴 건 아니고 저희 형님이 대신해서 주신 거 맞습니다. 아버님한테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고 그리고 그 내용이 전부 합법하게 아무리 형제 관계라도 그렇게 중요한 땅 관련 사항을 그렇게 모르셨다는 게 좀 일반 유권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니 영농계획서를 쓰는 건 그랬어요. 제가 땅을 사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고 영농계획서 쓰는 거에 행정적인 거는 형님이 다 처리해 주셨죠.
알겠습니다. 신 작가님.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별것 아닌 질문인데요. 근데 그냥 궁금해서요. 예. 그 영선이시지 않습니까? 예? 영선이지 않습니까? 의원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의원 경험 없으시고 영선이신데 이게 잠깐 지금 굉장히 영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험이 없으신 이제 정치 그렇죠. 예, 신인. 그런데 지금 상대가 대선 후보가 나왔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처음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부담스러우셨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좋으셨는지. 뭐 더 좋을 건 없지만 저는 어차피 이번에 구도는 정말 범죄 피해자에게 피난처를 마련할 것이냐 아니면 개항의 자존심을 지키고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냐 선거를 봤기 때문에 저는 선명한 구도가 오히려 우리를 하기 좋겠다. 밑바닥 민심을 자극하노를 할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권자들 만나보니까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 그리고 이 후보를 찍었던 대선에서 많은 분들 이건 아닌데 정말 이건 너무하는데 이런 너무나 대의명분 없이 왔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었고 저희들 원래 생각대로 분위기가 돌아갔고 예. 뭐 어쨌든 저 이재명 후보 때문에 제가 조금 유명해진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 이제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두 분 다 드려야 해서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고맙습니다. 선거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